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우리 농촌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최근 3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희 뉴스24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현황과 사례, 또 예방법 등을 연속 보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상품권 등을 이용한 신종수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이제 웬만한 보이스피싱 사례는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을 만큼 흔한 범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피해 건수와 금액, 피해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여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조 3,183억 원, 피해 건수는 16만 4,654건에 피해자는 11만 4,724명에 달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가운데 7,176억 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미환수 비율은 은행 가운데 수협이 81%로 가장 높은데 특히 지역의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수협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농어촌 지역 고령층의 피해가 심각해 피해 방지와 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기 수법은 전화에 그치지 않고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는 추세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위를 사칭한 인물이 장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녀를 사칭한 인물이 부모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거나 10대, 20대 자녀가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며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요구하는 게 주요 수법입니다.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 금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2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늘었습니다. 피해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50대가 모든 사기 유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50대는 한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솔깃하거나 메신저로 자녀를 사칭하는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 전화를 통해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를 사칭해서 아빠 저 갑자기 이제 30만 원 급하게 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라든지 어르신분들의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일단 의심해 보시고 유선으로 우리 아들이 맞는지 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수상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경찰이나 인근 농협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농협과 전 국민이 함께한 일손 돕기에 총 15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과 기업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어붙인 결과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농협이 농촌 일손 지원 1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경기 파주시의 가지농장에서 농촌 일손 지원 150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농협은 영농작업반을 지난해보다 93개소 늘린 192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대처했습니다. 영농작업반은 숙련된 유상인력을 농촌에 공급하기 위해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설 조직입니다.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며 인력난에 시달리던 농촌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영농 작업반의 확대와 더불어 각계 자원봉사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난 11일 기준 농촌 일손 지원 총 1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만 명 늘어난 실적입니다. 이처럼 농촌 지원 인력이 대폭 확대된 데에는 농협과 국민, 기업체 등의 협업이 돋보였습니다. 농협은 올해부터 농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해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접촉해 모집했다면 올해부터는 누구나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손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올해 총 1만 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모집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명령자 등 총 40만 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농촌 일손 돕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포스코, 코레일 관광개발 등 다양한 기업에서도 농협과 함께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국방부 역시 농촌 지원을 위해 군부대 인력 2만 8천 명을 동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촌 인력 지원 전담 조직인 농작업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범농협 임직원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총 11만 명의 임직원이 농촌 지원 인력으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지친 농가들은 농협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들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농가들한테는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11,731명을 지금까지 중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유례 없이 힘든 한 해를 겪은 농가.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서 흘린 구슬땀이 농가의 소중한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지역 특화 브랜드 쌀이라도 알고 보면 아키바레, 고시히카리 같은 일본 품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외래 벼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벼 품종을 우리나라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외래 품종 생산을 줄이기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충북에서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등 일본 품종 재배 면적을 줄이는 대신 국산 재배를 늘려 종자 주권을 확보해 가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외래 품종의 쌀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 밥맛 좋은 품종의 쌀을 재배하여 식량 주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충북에서 외래 벼 품종을 재배하는 면적은 3만 3천 헥타르 가운데 8,200헥타르로 전체의 25%에 이릅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2023년까지 외래 품종 재배 면적을 5% 이내로 줄이고 국산 품종을 95%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산 제품은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밥은 거의 다 일본,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이런 품종이에요. 대다수가. 그런 거를 국내 육성 품종, 고품질 쌀로 좀 바꿔보자. 추청과 고시히카리는 일본에서 1950년대에 육성한 품종으로 지금까지 경기 충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품종은 국산에 비해 병해충에 약하고 수량성이 낮다는 단점이 지적되면서 지자체들의 품종 대체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논란 이후 일본 품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데다 정부가 2023년부터 외래 품종의 정부 보급종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움직임에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경기 이천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의 새 품종으로 국내 육성한 알찬미를 출시했습니다. 알찬미는 이천시가 농촌진흥청, 농협과 함께 공동 개발한 품종입니다. 이천시는 2022년까지 임금님표 이천쌀 계약 재배 면적인 7,500헥타르 전체를 알찬미와 해들 같은 국산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품종 주권을 찾기 위한 국산벼 연구 개발 노력이 쌀 생산량 증가와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구제역 백신을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상육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검역 당국이 최근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에 성공해 농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국형 구제형 백신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항체 형성률, 이상육 등 구제역 백신과 관련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가들은 효과 좋고 안전한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백신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종자 바이러스 15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시제품 생산을 위해 시험 생산 규모의 제조 공정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시제품은 구제역 2가 백신으로 O형 보운주와 A형 연천주입니다. 국내에서 시료 채취한 바이러스로 만들어 국내 발생 구제역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형 구제형 백신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제역 O형 보운주는 국내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 방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역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캐세이 지역형 바이러스도 방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O형 보운주는 백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9월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A형 연천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A형 이라크 백신과 동등한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구제형 백신은 백신 사용량을 기존 2ml에서 1ml로 줄였기 때문에 부작용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본부는 접종 부위 국소 반응을 최소화해 근육 이상 등 백신의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동일한 혈청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냐에 따라 가지고 방어되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형 보운주와 A형 연천주는 지역형의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방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업화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현재 한국형 구제역 백신에 대한 시제품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후년 상업화 백신 생산 도입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정부가 야생 멧돼지 ASF 감염 폐사체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ASF 발생 초기보다 전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고 거짓 신고 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는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ASF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폐사체를 수색하는 문제와 기존 포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양성 발생 건수와 멧돼지 개체 수가 최근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군사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멧돼지 시료 총 230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발생 건수는 총 804건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2주간 양동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품종 토종닭 우리맛닭 씨닭에 대한 농가 분양 신청을 오는 12월 말까지 접수받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리맛닭 씨닭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복원한 토종닭 중 맛 좋은 종자, 알 잘 낳는 종자, 성장이 빠른 종자를 교배해 개발한 신품종 토종닭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약 12,000마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씨닭 분양은 12월까지 전화 063-919-1372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 이전 실시 계약을 맺은 뒤 내년 5월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장료와 두부용으로 적합한 콩 신품종 대왕 2호를 확대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왕 2호는 고랭지를 제외한 강원 전 지역에서 재배 가능하며 성숙기 이후 콩 껍질이 터지는 성질이 적어 기계 수확 적합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기원 관계자는 대왕 2호를 2016년부터 3년간 시험 재배한 결과 기존 보급종인 대원콩보다 생산량이 7% 향상됐다며 두부 가공업체와 연계된 농가에 해당 품종을 확대 보급해 강원 특산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국 양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 판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용불과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9곳은 모두 온라인 농임산물 판매업체들로 부처손, 택사, 관중 뿌리줄기 등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고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농어민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명호 회장, 농민의 길 정한길 상임대표 등 농어민 단체장 28명이 참석해 농어촌 주요 현황과 공사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농어촌 발전을 위해 공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행나무는 경관이 수려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은행나무를 6차 산업과 접목시켜 고소득을 올린 농민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그루의 은행나무 숲을 체험의 장으로 바꾼 박정현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은행나무가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야, 오늘은 풍년이다. 몇 알만 주어도 손바닥이 꽉 찰 정도로 큼직한 은행 덕에 3년 전부턴 소득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그 은행이 슈퍼 은행 알이 있길래 그걸 보고 앞으로 봤을 때는 사과나무가 큰 경쟁력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은행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18년 전 귀향에 멀쩡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은행나무를 심겠다 했을 때 주변에선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북 지역의 포화 상태를 이룬 사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데요. 향후 수익성을 고려해 개량 품종인 둥구랑을 심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토종 은행보다 알맹이가 2배가량 크고 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잎을 발효시킨 효소액과 퇴비로 땅의 힘을 길러주면서 매해 수확량도 늘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품질 은행으로 입소문나면서 오랜 수확 전부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이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은행알은 연락하면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은행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행나무는 특별히 관리하거나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남고 이래서 제가 체험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행 효소 담기나 술 담고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대표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안한 것은 6차 산업을 접목시킨 체험 공간입니다.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린 돌탑과 직접 설계하고 용접, 도색까지 마친 철탑 전망대까지 어느 곳 하나 소홀함이 없는 은행나무 숲은 이제 가을이면 꼭 들러야 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샘솟는 아이디어는 쉴 틈이 없는데요. 요즘 몰두하고 있는 건 은행을 사용한 다양한 먹거리 가공품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음용할 수 있는 은행 농축액 스틱부터
기능성 은행고추장, 된장 등 상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은행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장에 많은 사람들 구경 오셔서 제품도 만들어 보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에도 수천 년을 버티는 은행나무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박정현 씨. 오늘도 그의 농장에선 속이 꽉 여문 은행 열매가 황금빛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